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금 인형의 바다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글을 쓰신 분은 우덕현 씨, 그 다음에 그림은 조여정 씨에서 하신 겁니다. 다알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내용도 좋지만 그림이 굉장히 너무 예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정말 바닷속을 보는 것 같고, 자, 우리 친구들 내용도 들으면서 그림도 감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아쿠아리스트 제주는 물고기들의 밥을 주고 수조를 나왔어요. 곧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인데 메인 수족관 앞에는 유리벽 너머에 푹 빠져있는 한 소녀가 남아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하던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제주는 수족관 앞을 지나다가 그 소녀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비원을 불러서 내보내려는 순간 문어 울파파가 수조의 유리벽으로 다가가더니 그 소녀를 반기는 듯 멋진 포즈를 취하며 달라붙었어요. 세상에, 제주는 그처럼 다리를 아름답게 움직이는 을파파의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소녀가 유리벽으로 다가가더니 을파파의 둥근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벼댔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포근히 껴안는 듯 했어요. 그런데 돌고래 벨루가도 제준의 눈치를 살피다가 수족관 벽 옆으로 다가갔어요. 소녀는 벨루가를 발견하자마자 벨루가의 얼굴에도 자기 얼굴을 비벼댔어요. 제준이 꿈에서도 보지 못한 신기한 장면들이었지요. 백상아리마저 소녀에게 다가가더니 소녀의 얼굴을 향해 입을 활짝 벌렸어요. 결코 깰 수 없는 유리벽이 가로놓여 있을 뿐 아니라 백상아리가 소녀를 위협하는 게 아님을 한눈에 파악했지만 제주는 순간적으로 잔뜩 긴장했어요. 창끝 같은 백상아리의 입안으로 먹이를 던져 넣는 일은 하루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제주는 쥐고 있던 손전화를 얼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백상아리와 얼굴을 맞댄 소녀의 얼굴은 아주 아름다웠고 긴장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준이 다가오자 백상아리가 뒤돌아갑니다. 남아있는 관람객들을 내보내는 것도 제준의 일입니다. 제준은 소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관람 시간이 끝났는데요? 난 여기가 좋은데. 그래도 나가야 돼요. 나는 바다가 집이에요. 여기도 바다잖아요. 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정신 나간 소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일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직업을 속이고 있을 뿐이란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요. 저 소녀는 타고난 시인이란 말인가? 그때 엔젤 무리가 가장 행렬하듯 춤추며 찾아왔어요.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유리벽 안 엔젤들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엠페러 엔젤들이구나. 수조가 넓어서 행복하겠다. 우와! 옹달샘 돔들도 모두 건강하고 성격도 참 온순하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번엔 두동가리돔 무리들도 축제 행렬에 동참하듯 춤추며 몰려들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주는 식당에 예약 전화 해놓은 것도 잊은 채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으려다가 반을 잘라서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준과 소녀가 초콜릿을 먹는 것을 보더니 그냥 지나갑니다. 초콜릿을 먹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던 제주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굉장히 피곤하고 배고팠는데 잘 먹고 푹 자고 일어났을 때처럼 거뜬하고 상쾌했습니다. 소녀는 초콜릿을 먹으면서도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듯 수조 안의 물고기들과 눈을 맞추곤 했습니다.
우와, 두 동가리 돔들은 서로 여러 쌍이 사귀는구나. 안녕, 스쿨링 베너핏이들아. 반갑다. 너희는 종이 다른데도 서로 사이가 좋아 다행이야. 메인 수조 안에 다른 물고기들도 소녀와 눈을 마주치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주는 자기만 따르는 줄 알았던 수족관의 물고기들이 지느러미를 활짝 펴 움직이며 소녀와 차례대로 인사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카디널 테트라와 네온 테트라 수백 마리는 소녀와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려고 눈빛이 가는 방향으로 쏜살같이 헤엄쳐서는 새로 위치를 잡으며 자기에게도 관심 가져달라고 애원하네요. 도대체 저 소녀는 누구란 말인가? 제주는 소녀의 모습을 보다 차분히 살폈어요. 긴 원피스를 입은 소녀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신발은 신지 않았고 발바닥이 마치 낙타 발바닥처럼 두툼했어요. 그것만 빼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왜 발이 그래? 많이 걸어 다녀서요. 수조한 물고기들도 이제 소녀를 살피며 제준과의 대화를 엿듣는 것 같았어요. 신발은? 없는 게 편해요. 소녀가 갈 곳이 없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쿠아리움에 경비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퇴근 안 하십니까? 셔터 내릴 시간입니다. 제주는 소녀를 아쿠아리움의 양호실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소녀는 자기 이름이 소금 인형이라고 했지요. 다음날 제주는 소녀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을 아닌지 걱정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놀랍게도 소녀는 메인 수족관 앞에서 수조 안의 물고기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소녀의 몸 움직임에 영감을 받은 물고기들이 저마다 자기 춤을 고안해내 동참하고 있었어요. 제준이 꿈에서도 고안해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안무 그 자체였습니다. 저런 연출을 할 수만 있다면 아쿠아리움은 관람객으로 터져나갈 것이고 자기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초대받고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소금 인형의 춤이 끝났을 때 재준이 다가가 말했어요. 물고기들이 저런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뜸을 좀 들이더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먹이를 주고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안무로는 안 되고요. 쟤네들이 스스로 흥이 나서 몸과 지느러미를 들썩이고 싶어야 돼요. 제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금 인형을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제준이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금 인형에게 초콜릿 반 개밖에 준 게 없었기에 미안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소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청출 돌돔의 군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소금 인형이 제준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쿠아리스트로 일하고 싶어요. 물고기들과 교감을 나누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민해왔던 제주는 소금 인형을 조수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소금 인형은 청소는 잘했지만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는 일은 꺼렸어요. 자기 몸에 바닷물이 닿으면 몸이 녹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두려움은 심리적인 게 문제임을 제주는 알지만 설득하지는 않았어요. 그 두려움마저 소녀가 품은 영감의 일부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소금 인형이 자기도 잠수복을 입고 수조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는 소금 인형에게 잠수복을 건네며 물이 베어들지 않는 걸 확인시켰어요.
소금 인형은 공기통도 매지 않고 들어가더니 물속에서 아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아쿠아리스트가 될 자질은 충분했지요. 물고기들은 자기들처럼 물속에 오래 머물면 친구로 받아들이거든요. 제주는 양호실에 붙어있던 경비실을 급히 개조해 소금 인형의 숙소 겸 사무실로 내주었습니다. 실력 있는 아쿠아리스트를 스카우트하는 일은 이 업계에선 아주 힘들어요. 경비를 사설 경비업체가 맡은 뒤부터는 경비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사회생활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았어요. 제주는 소금 인형을 데리고 외출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수조 청소와 작은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백상아리를 비롯한 상어들의 밥을 줄 때도 소금 인형은 같이 수조 안으로 들어가 상어가 갑자기 제준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보디가드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소금 인형이 메인 수조로 들어가면 상어들은 문어 을파파보다 더 온순해졌기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었지요. 소금 인형은 수조에서 일하다가 문득문득 유리병 너머를 살피곤 해요. 가족과 함께 아쿠아리움을 찾은 어린이들의 눈빛 하나하나엔 호기심과 안정감과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거든요.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겐 없는 눈빛이지요. 그런 아이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다는 것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소금 인형은 아이들의 눈빛도 물고기만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소금 인형이 일기를 쓰고 있는데 재준이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남극의 빙산이 녹아서 펭귄들이 보금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공부해? 재준이 물었습니다. 일기 쓰는 중이에요. 날마다 쓸 얘기가 있어? 아, 오늘 피자 먹은 거는 쓰지 말아야지. 소금 인형은 일기 쓰기를 끝내고 손전화에 저장했어요. 이어 수조 안에서 손전화로 찍은 물고기들의 사진을 재준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와, 너 사진 정말 잘 찍는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내도 되겠는데? 소금 인형의 가슴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금 인형과 눈을 마주친 물고기들은 그 눈빛에서 바다의 넓이와 깊이와 그리고 희망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소금 인형이 물고기들의 기대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모두 즐거워했지만 외로워하거나 뭔가를 생각하며 근심 어린 표정이라도 보이면 너나 없이 지느러미를 조심스레 흔들며 신경을 곤두세우니까요. 서로 영역 다툼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금 인형은 물고기들을 위해서라도 어두운 마음은 품지 않기로 했어요. 청소 놀래기 한 마리마저도 자기 손가락같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소금 인형의 눈빛을 받고 싶어서 꾀병을 부리는 물고기도 있었어요. 꾀병일지라도 평소와 다르게 헤엄친다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이면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답니다. 자기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자 소금 인형은 그 어떤 일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뿌듯하고 행복한 감정이 가슴에서 꿈틀거렸어요. 물고기들이 자기 가슴에서 살 수 있게 더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줘야겠다는 모성에 맞아 자라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물고기들과 소금 인형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물고기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닷속에서 살 땐 물고기들과 대화도 나누곤 했었지만
사람 모습의 인형이 되어 육지로 올라온 뒤부턴 사라진 줄 알았지요. 물고기들이 저마다 수족관에서 살게 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가슴이 찡했고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생기고 흉터처럼 파일 거라고 소금 인형은 생각했어요. 아주 많이 흘리면 자기 얼굴이 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품고 있었어요. 물고기들마다 자기들이 품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바다에 대해 모르는 것도 참 많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책이 내용도 좋고 그림도 너무 예쁜데 책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씩 나누어서 지금 이제 4번 정도 나누어서 제가 읽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조금 갑자기 길어지니까 힘들었죠. 그래도 4번, 5번 나눠서 읽을 때 조금씩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도 좋고 그림이 너무 좋아서 또 다알미디어 출판사에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길지만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